이번 회차에서는 변형 해석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해석을 실행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존의 충전 보합 해석이 수행되는 방법과 유사하며 해석 순서를 충전 보합 변형으로 선택하신 이후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충전 보합 변형이 실행되도록 해놓은 스터디 파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편의 스터디 작업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3D 메쉬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시퀀스를 충전 보합 변형으로 제가 우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퀀스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를 나누기 위해서는 해당 시퀀스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이후에 해석 순서 설정을 누르시게 됩니다. 이 해석 순서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해석 순서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형 단독으로만 되어 있는 해석 순서는 없습니다. 항상 변형은 충전 보합이 수행된 이후에 변형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충전 보합 변형 또는 냉각 충전 보합 변형, 이런 순서대로 해석 순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냉각 채널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 보합 변형 해석 순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 순서를 선택하고 나면 기존의 충전 보합 해석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수지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이후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에서는 특별한 피드 시스템, 즉 러너와 게이트가 모델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위치에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주입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마우스의 모양이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도록 변형되었고, 해당되는 위치에 사출 주입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출 주입점을 설정한 이후에는 공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사출 성형의 공정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공정 설정을 하는 방법은 기존의 유동 해석과 동일합니다. 충전 보합 해석과 동일하게 금형 표면 온도라든지 용융 온도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충전 제어, 즉 사출 성형 구간에 일어나는 속도 제어를 하신 이후 보합 절환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보합 유지 제어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냉각 제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보합에 관한 부분을 모두 설정을 하시고 나면 뒷부분에 이 변형 설정에 대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더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도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변형 해석의 종류는 크게 소변형, 대변형, 좌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공정에서는 대변형이나 좌굴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소변형 해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쉬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쉬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부분은 변형 해석의 어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모델이라던가 메쉬 요소가 굉장히 많으실 경우에는 이 메쉬 어그리게이션 옵션을 이용해서 해석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메쉬의 수가 많지 않거나 모델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면 메쉬 어그리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변형 원인의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변형 원인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각에 의한 변형, 그리고 보합에 의한 수축 편차에 의한 변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전재의 배양에 따른 변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어떤 변형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보시려면 이 변형 원인 구분을 클릭하셔서 보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필요 없고 전체적인 변형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변형 원인 구분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모든 변형이 다 한 가지로 계산되어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위에서 4분위로 요소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해석의 속도와 그리고 해석의 정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2분위를 4분위로 요소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하실 수가 있고요. 아예 없음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형의 열팽창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클릭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스레드 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을 CPU가 병렬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도 자동으로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마침을 누르시면 변형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한 부분은 3D 메시 부분인데요. 듀얼 도메인 메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도메인 메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도메인 메시인 경우에 해석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해당되는 수지 데이터를 결정하고 또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고, 현재 사출 주입점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3D 메시나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 설정 같은 부분에서도 충전 보합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어떤 항목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변형 설정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 변형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변형 원인 구분이라던가 금형 열팽창 고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3D 메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코너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너 효과라는 부분은 박스 형태대로 생긴 어떤 모델일 경우에 그 박스의 코너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변형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해석을 추가적으로 조금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듀얼 도메인에서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D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3D 메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까지 모든 메시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코너 효과도 충분히 다 고려된 형태대로 수행이 되며 이 듀얼 도메인 메시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의 계산 방법상 코너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코너 부분의 변형이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형태의 어떤 제품들에 대한 변형을 해석할 경우에는 이 코너 효과에 대한 고려를 선택하여서 해석을 수행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해석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듀얼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부분을 선택하고 나시면 마침을 누르게 되면 모든 창이 닫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해석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면 유동 해석, 즉 충전 보합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석 시작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석 요령을 선택하는 창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로그 창이 활성화되면서 해석이 수행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변형 해석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형 해석의 진행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진행률은 홈 탭에 있는 해석 리본의 작업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석의 진행률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우라고 하는 이 유동 해석이 먼저 수행이 되고 이 유동 해석이 모두 끝나게 되면 와피지 즉 변형 해석이 수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수행이 되게 되면 모든 해석이 수행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